저번 시간에는 채권만의 독특한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채권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채권을 보통채 혹은 일반채라고 해요. 별다른 옵션 없이 단순한 이자 지급 구조를 가진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채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발행량도 가장 많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채권의 형태죠. 예를 들어보면 어떤 회사가 발행한 채권의 액면에 100만 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건 약정한 만기에 그 채권을 제시하면 현금 100만 원과 바꿔줄게요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채권의 액면에 쓰여 있는 만기 가치를 액면가 혹은 액면 가치라고 하고, 약정한 이자가 표시가 된 걸 이표라고 해요. 100만 원 액면가에 이표가 6%, 만기가 5년인 채권을 보셨다면 이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은 4년간 1년에 6만 원씩 이자를 받고 마지막 5번째 해에는 이자 6만 원과 함께 1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발행 이후에 현금의 합은 모두 얼마가 되죠? 이자 6만 원을 5년 동안 받아서 총 30만 원, 그리고 원래 원금 100만 원이 합해져서 모두 1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채권에서 가장 보편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보통채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죠. 이자의 지급 주기는 나라마다 좀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는 채권이 주종이죠. 미국과 남미는 6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주는 채권이 가장 많이 발행돼요. 이자 소득에 세금이 붙지 않는 브라질 국채에 투자를 해보신 분이라면 이자가 6개월에 한 번씩 지급된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유럽에서 발행이 되는 채권은 대개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주는 채권이 많은 편이에요. 조금 더 특별한 형태의 채권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바로 할인이에요. 할인이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싸게 해준다는 말인데요. 채권에도 할인채라는 게 있어요. 영문명으로는 Zero Coupon Bonds라고 쓰는데요. 그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할인채의 가장 큰 특징은 만기까지 이자를 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채권에 이자를 안 주면 누가 사? 할인채는 액면가를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100만 원이 액면가라면 100만 원보다 싼 가격에 팔고 약속된 만기일에는 100만 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할인해서 사는 만큼 선이자를 받는 것과 다름이 없죠. 쉽죠? 대부분 이름에 이유나 특성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기초만 잘 알아두시면 금융 지식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울 게 없답니다. 할인채의 이자는 당연히 액면가에서 현재 거래 가격을 뺀 금액이 되고요. 이거를 실효이자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보면 액면가 100만 원짜리 할인채를 86만 원에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매수가는 86만 원이지만 만기가 되면 액면에 표시되어 있는 100만 원을 모두 받는다고 했죠?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실효이자는 100만 원 빼기 86, 14만 원이 되겠죠? 복리채도 할인채처럼 중간에 지불되는 이자가 없어요. 하지만 현재 거래 가격이 액면가라는 점이 할인채와는 좀 다르죠. 100만 원이 액면가라면 그냥 100만 원의 거래가 된다는 건데요. 중간에 이자를 주지 않고 복리로 재투자한 다음에 만기에 한꺼번에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게 돼요. 액면가가 100만 원인 2년물 회사가 있다고 치면 첫 해에 10%로 계산된 이자 10만 원이 적립이 되고, 그 다음 해에는 10만 원에 복리로 붙은 이자 만 원이 더해져서 만기에는 원금 100만 원을 더한 총 121만 원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복리채를 구매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할인채는 액면가보다 싸게 거래가 되는 거고, 복리채는 나중에 계산된 복리와 함께 한꺼번에 받게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쉽게 구분이 가능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거치채가 있는데요. 거치채에서 defer란 단어는 연기한다 라는 뜻으로 이자 주는 걸 연기할게 라는 말이에요. 이자를 바로 주지 않는 대신에 약정한 이자를 복리로 계산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한꺼번에 주는 채권을 말해요. 복리채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채권이 주어진 사명을 다 하고 사라진다면 방금 전에 말했던 복리채와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요. 복리채와 거치채가 다른 점은 이자가 지급이 되고 나서도 그 채권이 그대로 남아있을 경우에는 거치채가 되는 거고요. 채권의 권리가 소멸이 되는 게 바로 복리채예요. 거치채는 이자 지급 후에는 보통채가 돼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내가 이자 안 주고 딱 요 날 한꺼번에 줄게. 그리고 이 채권 보통채로 전환해서 또 이자 꼬박꼬박 줄게. 즉 밀렸던 이자를 특정한 기간 이후에 한꺼번에 청산하고 다시 일정한 이자가 일반적인 보통채처럼 지급되는 게 바로 거치채예요. 이런 이상한 형태의 채권을 누가 발행을 하는 걸까요? 대부분 초기에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지만 매우 좋은 프로젝트를 가진 벤처 회사들이 주로 거치채를 발행하죠. 근데 말로만 들어도 거치채는 조금 위험해 보이죠? 실제로 과거 서울의 테헤란로 근처에 많은 벤처 기업들이 거치채를 발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동네 방네에 돈 끌어 모아서 사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사업 초기에는 당연히 이자를 지불할 여력이 없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적으로 현금 흐름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성공해서 여유가 좀 생기면 그때 밀렸던 이자를 한꺼번에 주는 형태의 채권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도무지 현재 시점에서 이자를 줄 수 없는 회사가 나중에 줄 수 있게 된다는 거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겠죠. 더욱이 벤처 회사라는 게 대부분 신생 회사잖아요. 신생 회사 10개가 창업을 했다면 10개 모두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계신다면 거치채가 위험한 채권이라는 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에 거치채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위험한 투자를 했을까요? 프로젝트가 확실하다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그 벤처에 투자한 좀 더 안정적인 회사가 보증을 서는 경우, 대기업이 이 회사 나 믿고 투자해, 이 회사 무조건 성공한다, 그러니까 신용 공여가 되어 있다면 조금 더 안전해질 수는 있겠죠? 자, 지금까지 고정금리를 주는 채권에 대해서 간단히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이 세상에 고정된 금리의 이자를 주는 채권만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거, 다음 시간에는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변하는 채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더 쉬운 영상으로 돌아올게요.